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필기 기출문제입니다. 이번 단원에서는 2017년 5월 기출문제 2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번 문제 볼까요? 네, 경영과 사무의 관계를 잘못 기술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결론은 사무에서 출발을 해서 경영으로 도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영이다라는 것은 자, 사무에서 출발을 해서 경영에 이르는 경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자료를 모으고 그거를 이제 가공 처리해서 정보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정보로 의사 결정을 하게 되죠. 이런 것이 바로 경영이다라는 겁니다. 1번에 보면은 판매 전표를 작성하는 경우 이거는 사무고요. 동시에 경영의 판매 활동을 처리하는 것이다. 자, 이번에 경영의 목적은 사무에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맞나요? 경영의 목적은 사무다. 자, 이런 내용은 아니죠. 경영을 하기 위한 수단이 사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 기술한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은 사무의 간소화, 표준화, 기계화는 동시에 경영활동의 간소화, 표준화, 기계화를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4번에 사무기능도 경영기능과 같이 생산사무, 재무사무, 인사사무, 판매사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라고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자료에 대한 열람, 폐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그랬습니다. 자,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개를 하게 되는데, 공개를 하는데, 질서 유지에 혼란이 우려가 있는 자료는 열람을 제한할 수가 있다. 맞죠? 두 번째 보면은 개인의 기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심한 훼손으로 더 이상 활용이 곤란하게 된 자료는 자료관리기관회장이 폐기할 수 있다. 자, 네 번째, 3본 이상의 복사본을 소장하고 있는 자료다. 복사본은 어때요? 2본 이상을 소장하고 있죠. 그래서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23번입니다. 문서 처리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먼저 문서 처리의 원칙, 즉일 처리의 원칙입니다. 당일 처리가 바람직하다라는 거고요. 책임 처리입니다. 해당 담당자가 본인의 직무 범위 내에서 책임을 가지고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그 다음에 전자처리 원칙이 있습니다.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그래서 해당하지 않은 것은 바로 3번이 되겠군요. 24번입니다. 사무량 측정 방법에서 다음 설명에 가장 부합하는 개념은 그랬습니다. 자, 사무량을 측정을 하는데 기본 동작들에 대한 소요 시간은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거는 미리 설정해 놓고 표준 시간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은 우리가 PTS 방법이다 라고 하는데요. 요소, 시간, 측정법이다 라고 하죠.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자, 사무량을 측정하는 방법 중에서 또 뭐도 있냐면 CMU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실적 기록법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 단위의 일정한 단위의 사무량
그리고 그것에 대한 소요 시간. 이것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기록을 하고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표준 시간을 설정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또 뭐도 있냐면 워크 샘플링. 자, 이런 기법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무작위로 추출을 하는 거죠. 무작위로 추출된 작업자, 또 기계, 이것에 대해서 임의의 시간을 구하고 또 분석을 통해서 표준 시간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4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25번입니다. 코를 킁킁거리다 라는 뜻으로 도청의 공격을 의미하는 것은, 자, 코를 킁킁거리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니 뭐 하고 있나? 스니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하는 아이디나 또는 패스워드를 조용히 보고 있으면서 알아내는 거죠. 여러분이 SNS를 친구들과 하는 그 내용을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좀 섬찟하죠? 그런 게 바로 스니핑이다 라고 합니다. 자, 스푸핑이다 라는 용어가 있는데, 스푸핑은 뭐 하는 거냐면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장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내가 교장 선생님이 아는데 교장 선생님처럼 보이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은 교장 선생님 오셨어요 라고 인사를 하겠죠. 인터넷상에서 분장은 뭐예요? 교장 선생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내가 알아내가지고 이걸 가지고 로그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인터넷은 서로 얼굴이 안 보이니까 아이디 패스워드로 들어온 사람이 교장 선생님이군요 라고 이제 사람들은 속는 거죠. 이처럼 스푸핑에는 IP 주소를 속이는 경우가 있고요. 또 ARP를 속이는 경우가 있고요. DNS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DNS라는 것은 뭐죠? IP 주소를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변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 주소를 쳤다라고 하면 이것에 대한 IP 주소가 있겠죠? IP 주소로 바뀌어서 사이트 접속이 되는 건데, 이 DNS 표가 있겠죠? 네이버의 IP 주소는 뭐예요? 라는 표가 있겠죠? 그 표를 속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로 안 가고 해커가 있는 IP 주소로 가버리는 것. ARP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ARP는 뭐냐면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맥 주소는 뭐냐?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이야기가 조금 길어지게 되는데, 인터넷에서 여기에 선이 하나가 오죠. 우리 학교에 오면 선이 하나가 와요. 그거를 여러 대의 컴퓨터가 이렇게 나눠 가져요. 그래서 여기는 IP 주소가 되는 것이고, 컴퓨터 한 대마다의 주소는 맥 주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왔을 때 이 A라는 컴퓨터한테 뭔가 보내겠다. 그러면 하나의 IP 주소죠. IP 주소로 들어와서 이걸 맥 주소로 바꿔줘야지 A라는 값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맥 주소를 다른 걸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럼 엉뚱한 컴퓨터로 전달이 되겠죠. 그런 게 스푸핑입니다. 자, DOS는 뭐죠? 서비스 거부 공격입니다. A라는 컴퓨터가 사람들한테 서버예요. 사람들한테 막 정보를 제공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런데 누가 계속 서버에다 접속을 해가지고 자기한테 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마비가 되는 거죠. 워낙 많이 물어보니까. 그래서 본연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서버가 서비스 DOS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일단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입니다. 사무 조직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사무 조직입니다. 자, 먼저
라인 조직이 있다. 라인. 우리가 줄을 잘 쓰세요. 라는 말을 하죠. 네. 그래서 줄을 못 맞추면 어때요? 우리 이제 운동장에서 여러분이 학교 다닐 때 한 줄로 딱 서서 하죠. 또 군대에서 줄 맞춰서 이렇게 하죠. 그래서 라인 조직은 군대 조직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가 이렇게 뭐를 하는 거예요? 명령어를 내리는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최하위자에게 직선적으로 명령을 내려서 하는 조직의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조직이다 라고 있습니다. 스텝 조직이다 라는 것은 뭐냐면 한 사람한테 명령어를 받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업무에 따라서 지시사항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감독자한테 이제 지시를 받습니다. 그럼 이 한 사람이 하나의 업무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업무는 이 감독자한테 지시를 받고 이 업무는 또 B라는 감독자한테 또 지시를 받고 그러니까 업무에 따라서 지시를 받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인 스텝 조직이다. 두 개를 합한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라인 조직의 어떤 지위의 통일성, 전문화의 원리를 같이 활용을 한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원회 조직이다 라고 있는데요. 위원회 조직이다 라는 것은 집단 토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7번입니다. 계획의 집행을 잘못했거나 계획 집행상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생길 경우 이에 적용 가능한 통제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통제 과정에 대한 원칙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표준의 원칙이 있습니다. 표준의 원칙은 뭐냐면 객관적이다, 표준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다. 이런 적절한 표준을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원칙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 항목 통제 원칙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뭐냐면 이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주의를 기울여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더 주의를 기울이세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외의 원칙이 있습니다. 예외는 뭐냐면 예외적인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겠죠. 예외적인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그 다음에 탄력적 통제의 원칙이 있습니다. 탄력적 통제 원칙이요. 탄력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탄력적으로 통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탄력적인 통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뭐죠?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이 될 때 이런 걸 적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활동의 원칙이 있습니다. 활동의 원칙. 통제에는 수정, 활동이 따라야 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28번입니다. 사무분담조사법에서 근무시간 중 일정 시간을 한정시킨 다음 계속해서 조사하는 발제 검사식 기법은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정의에 관련된 거니까 계속이잖아요. 계속. 관찰법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입니다. 공공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법률상 다음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 라고 그랬습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 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물 관리에 뭐를 위한 정책이다 라고 그랬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법률 쪽으로 보면은, 법률에 보면, 기록물, 네, 관리의 표준화 원칙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바로, 네, 이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입니다. 법률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30번입니다. 자료 관리를 위한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는 다르게 빅데이터는 그랬습니다. 분석이 난해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의 세 가지 특징인 3V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빅데이터의 3V는 무엇일까? 라는 겁니다. 첫 번째, 크기를 나타냅니다. 볼륨. 자, 두 번째 V는 무엇일까? 네, 그래서 속도가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 그래서 다양성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입니다. 정보통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책무에 해당되지 않은 것은, 자, 우리가 정보통신을 제공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있죠. 네, 제공하는 사람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거를 누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개인정보에 신경을 써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안전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을 해줘야 된다. 자,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정보 이용 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해야 된다. 건전한 정보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언뜻 보면 다 맞는 것 같지만 4번은 이용자의 책무가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각 부서의 서식의 취급을 둘러싸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파악을 하고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데 있는 이런 연구 기법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 작업의 효율화를 위해서 동작, 시간, 이런 연구의 기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가 있을까?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살펴볼 건데요. 서식, 절차, 도표 기법이 있고요. 또 인간, 절차, 도표가 있고요. 또 작업, 도표가 있고요. 서식, 경락, 도표가 있고요. 자,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는데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식, 절차, 도표다 라고 한다면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면 현재의 서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서식에 대한 변화, 절차에 대한 자료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인간 절차 도표다라고 하면 인간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업 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작업 방법에 대한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작업 도표다라고 하면 인간이 하나의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행동,
그 작업 행동을 대상으로 그 작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자, 서식, 경략, 도포가 이제 바로 문제에서 요구한 내용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정답은 바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3번입니다. 경영 전략에 따른 의사결정에 대한 안소프의 주장과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안소프다라는 사람은 경영 전략에 대해서 자,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네, 시장과 잘 생각해 볼게요. 시장과 제품에 대한 최종 도달점의 길이 개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따른 구체적으로 뭐를 해줘야 돼요? 의사결정을 이제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의사결정에는 상품 시장에 대한 선택, 상품 시장 선택, 그 다음에 경쟁상의 이점, 네, 경쟁상의 이점, 그 다음에 또 성장 벡터, 시너지, 네, 이러한 것들이 포함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 없는 것은 바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표준 작업 시간을 정할 때 여유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표준 작업 시간. 네, 표준 시간은 우리가 네, 기본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여유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자, 기본 시간 네, 곱하기 1 플러스 여유율이다라고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유율에 여기 있는 여유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유 시간이다 할 때 여유에는 작업에 대한 여유, 그 다음에 이제 직장의 여유, 그 다음에 이제 인적 네, 여유, 인적 여유를 이제 용달 네, 여유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 여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은 것은 바로 네,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사무실의 배치 목표와 거리가 먼 것은 그럽니다. 사무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배치를 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죠. 자, 1번에 직무 능력의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 행정 또는 경영 관리의 기능적 수행을 용이하도록 해야 된다. 세 번째는 직업의 노동 위생 조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맞는 거고요. 4번에 내 외부 환경의 변화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의 노동 의욕이 향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야 되겠습니다. 자, 36번입니다. 조직 구성원 능력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런 사무 조직화의 원칙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중심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냐면 기능화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무 조직화의 원칙에는 어떠한 것이 있느냐?
자, 통솔 범위의 원칙.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한 사람의 한 사람의 관리자가 직접 감독할 수 있도록 자, 조직의 수를 이제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한 관리자가 감독할 수 있는 인원수를 벗어나면 자,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령 일원화의 원칙이다. 한 사람이 여러 상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능화의 원칙,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바로 이제 기능화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37번입니다. 생체 인증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생체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거죠. 그럼으로써 타인들과 다른 내용들이죠. 그래서 홍채를 인식, 또 여러분 손가락에 있는 지문, 또 정맥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거리가 먼 것은 바로 1번이죠. 암호는 우리 신체 중에 하나가 아니죠. 자, 38번입니다. 사무관리의 전문화에 속하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사무관리 전문화에는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집단적 전문화, 집단적. 그다음에 기계적 전문화, 또 개인적 전문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속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9번입니다. 사무작업의 분산화의 목적과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분산화다라는 것은 이제 나눠서 처리하는 작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 시간, 거리, 운반의 간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작업자의 사기 저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사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순조롭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또는 또 추가적인 것은 독립된 부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일의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또 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어요 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4번에 있는 분사무원 관리가 용이하다. 이 부분이 이제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40번입니다. 정보 보안의 3대 목표가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보안을 유지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세 가지는 뭐가 있냐면 기밀성이 있고요. 무결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이 있습니다. 기밀성이다라는 것은 비밀을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보면 안 되는 거죠. 누구에게만 접근을 허용해 줘야 되죠. 정당한 사용자, 허가된 사용자만 해당되는 데이터의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무결성이다라는 것은 이제 해당된 내용이 변경이 되는데 이 변경도 어때요? 허가된 사용자만 변경을 해야 되겠죠. 가용성이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허가된 사용자에게는 서비스가 제공돼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컴퓨터를 쓰려고 하면은 고장나 있고 또 컴퓨터를 쓰다가 1분만 되면 다운돼 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가용성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40문제였습니다. 40번까지였습니다.